20억입니다. 사채업자들 손에 생매장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남편이 되세요. 피칠갑이 된 채 끌려온 조각미남 서강철 앞에 집채만한 덩치의 여인이 수표 뭉치를 던졌습니다. 뭐? 너 같은 돼지랑 결혼을 하라고? 미쳤어? 강철의 비아냥의 다미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돼지가 아니라 당신의 지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동아줄이에요. 내 방패가 되어준다면 MJ그룹의 모든 부를 당신 발밑에 깔아주죠. 도박빚에 쫓기던 사기꾼과 약물로 망가진 상속녀의 기괴한 결혼식. 모두가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이 매매혼 뒤에는 계모와 이복 동생을 향한 처절한 복수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구의 신부가 50kg대의 완벽한 미녀로 환골탈태하여 돌아왔을 때 가문을 삼키려던 악마들은 자신들이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두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따뜻한 행복과 큰 행운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에 알려주세요. 본 영상의 내용은 현실적인 소재와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픽션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몰입을 위해 극화된 에피소드이며 등장인물, 장소, 단체는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설정임을 밝힙니다. 오늘의 운명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근처의 인적 드문 폐차장터에 서늘한 밤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서강철은 손발이 뒤로 묶인 채 축축한 흙바닥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도박으로 날린 돈이 화근이 되어 결국 죽음의 문턱까지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 두목인 독사가 시커먼 삼날을 서강철의 턱 밑에 들이대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야, 서강철. 너 그 잘생긴 얼굴로 여자들 후리고 다닐 때가 좋았지? 근데 어쩌냐. 오늘이 네 제삿날인데. 독사 형님, 제발요. 딱 일주일만 주시면 어떻게든 구해보겠습니다. 서강철이 바닥을 기며 절규하자 독사가 삽으로 서강철의 옆구리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강철은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고 입가에는 비릿한 혈흔이 번졌죠. 일주일. 그 말을 벌써 10번은 들은 것 같은데. 야, 애들 시켜서 이놈 장기부터 적출해라. 나머지는 저기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독사가 부하들에게 턱짓을 하자 칼을 든 사내들이 서강철을 에워쌌습니다. 강철이 눈을 질끈 감고 절망하는 순간 저 멀리서 지면을 울리는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눈부신 상향등을 켠 검은색 세단 석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공사장에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길을 텄습니다. 그 사이로 12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의 여인 박다미가 육중한 발걸음을 옮기며 나타났습니다. 독사가 당황하며 삽을 고쳐 잡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여긴 민간인이 올 곳이 아니야. 당장 꺼져. 박다미가 독사 앞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강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미의 수행비서 김준석이 옆에서 서류를 열어 보여줬죠. 서강철. 빚이 20억이라고. 내가 살게. 이 남자는 이제 내 거야. 다미가 쉰 목소리로 내뱉자 독사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뭐? 이 자식이 빚진 게 얼만 줄 알고 하는 소리야? 아주머니, 돈 많아 보여도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다미가 턱짓을 하자 김준석 비서가 독사의 품속에 5억짜리 수표 4장을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독사가 수표를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삽을 떨어뜨렸죠. 아이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자, 얘들아. 이거 다 풀고 물러나. 독사가 부하들을 이끌고 서둘러 도망치자 서강철이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철은 다미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저 같은 놈을 구해주신 겁니까? 다미가 강철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널 찍었어. 정확히는 내 계모가 널 내 남편감으로 골랐지. 빚더미에 앉아 어디로도 도망도 못 갈 멍청한 방패가 필요하다나. 남편감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살고 싶으면 타. 내일부터 넌 내 공식적인 기둥서방이니까. 다미의 서늘한 명령에 강철은 영문도 모른 채 차 뒷좌석에 실려갔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결혼식장에서 서강철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은 모습은 눈부셨지만 눈동자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죠. 박다미가 터질 듯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강철의 팔짱을 꽉 끼었습니다. 서강철 웃어. 딴 생각하다 걸리면 그땐 내 발로 구덩이 찾아가게 해줄 테니까. 웃고 있어. 나 지금 입에 경련 날 지경이라고. 강철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하객들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진이 시작되자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옆에 서 있던 계모 오경자 여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미야, 신랑이 참 훤칠하구나. 우리 딸 안목이 대단해. 오 여사가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이자 다미가 이를 갈며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고른 사람이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옆에서 감시할 사냥개로. 오 여사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우아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식이 끝나고 저택 신혼방에 들어서자마자 서강철의 비명이 터져 나왔죠. 다미가 120kg의 몸으로 천장에 매달린 쇠고리에 매달려 기괴하게 몸을 비틀고 있었거든요. 바닥으로 내려온 다미가 숫돌 위에 놓인 커다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칼은 왜 들어? 강철이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치자 벽에 걸려있던 스피커에서 낯선 노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서방, 놀라지 말게나. 다미는 자네를 해치지 않아. 그 칼은 자네를 겨눈 게 아니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박혜숙이 서늘한 목소리로 강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 누구야? 이 여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안 놀라? 다미가 칼날을 숫돌에 갈며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려 했습니다. 강철이 몸을 날려 다미의 팔목을 간신히 낚아챘습니다. 이 미친 여자야.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 왜 사람을 겁줘? 다미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칼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인간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살덩이들을 다 도려내고 말 거라고. 스피커 너머에서 박혜숙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다미를 핏덩이 때부터 키운 친할머니일세. 다미는 미친 게 아니네. 계모가 25년 동안 약을 먹여서 몸과 정신을 망가뜨린 게야. 다미 팔을 보게. 강철이 다미의 팔다리에 가득한 주사바늘 자국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다미가 침대 및 비밀 공간을 발로 찾아 묵직한 가방이 튀어나왔죠. 가방 안에서 순금 인장과 비밀 장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의 진짜 권력이야. 너는 밖에서 그 인간들 눈을 속여. 할 수 있겠어? 강철이 황금 인장을 집어들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당신 방패가 되라는 거야? 싫으면 지금 나가. 대신 밖에는 사채업자들이 다시 기다리고 있겠지. 어떡할래? 다미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강철을 노려보았습니다. 강철이 입술을 깨물며 황금 인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참나 바람둥이로 살면서 별꼴 다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네. 좋아. 어차피 죽다 살아난 목숨, 당신 말대로 그 인간들 한번 속여보지. 신혼방 문 밖에서 누군가 엿듣는 듯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강철이 보란 듯이 다미의 몸을 침대로 밀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 기운도 좋네. 첫날 밤인데 좀 살살하자고, 응? 강철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연기를 시작하자 문 밖의 그림자가 흠칫 놀라 물러났습니다.
강철이 다미의 귀에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일단 저놈들부터 속이자고. 내가 당신 진짜 여왕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강철의 눈에 도끼가 서리며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택의 육중한 식당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 상석에 앉은 계모 오경자 여사가 우아하게 냅킨을 펼쳤죠. 강철은 피곤이 가시지 않은 눈으로 식탁 앞에 앉아 다미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다미의 앞에 고칼로리의 기름진 육류와 정체 모를 보라색즙이 담긴 잔을 놓았습니다. 오 여사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박다미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다미야, 신혼 첫날 밤 보내느라 기운 많이 썼을 텐데 어서 먹으렴. 이 보라색즙은 내 건강을 위해서 엄마가 특별히 비서시켜서 공수해온 영양제란다. 다미가 초점 없는 눈으로 잔을 집어들려 하자 강철이 번개같이 손을 뻗어 다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강철이 잔을 빼서 냄새를 맡더니 코를 찌르는 역한 향에 인상을 찌푸렸거든요. 어머니, 아침부터 이런 독한 걸 우리 마누라한테 먹이시면 안 되죠. 향만 맡아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이게 정말 영양제 맞습니까? 강철이 비스듬히 앉아 오경자 여사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오 여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서방, 다미 건강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전문가들이 만든 거니까 토달지 말고 다미 주게. 강철이 잔을 그대로 바닥에 엎어버리자 보라색 액체가 하얀 카페트 위로 불길하게 번졌습니다. 식당 안의 도우미들이 비명을 참으며 입을 가렸죠.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어머니, 이제 다미 식단은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어서 좋은 거, 나쁜 거 가려내는 눈 하나는 확실하거든요. 강철이 의자를 뒤로 빼며 일어나 다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 여사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내려놓으며 서강철을 노려보았습니다. 자네, 지금 나랑 해보겠다는 건가? 감히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 놈이 내 집에서 행패야. 내 집이라니요, 어머니. 이 저택은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상속녀는 제 마누라잖아요. 안 그래요, 여보? 강철이 다미의 볼을 꼬집으며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다미가 멍한 표정으로 강철을 올려다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은 다미를 이끌고 식당을 빠져나와 지하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미의 할머니 박혜숙이, 미리 포섭해둔 수행기사 김준석이 대기하고 있었죠. 김준석 기사가 강철에게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신선한 채소와 해독 주스를 건넸습니다. 할머님이 보내신 겁니다. 저택 주방장들은 이미 오경자 여사 사람이라 거기서 만든 건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강철이 봉투를 건네받으며 다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미는 약을 먹지 못하자 몸을 벌벌 떨며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다미야, 조금만 참아. 그 여자가 준 약 때문에 몸이 붓고 정신이 나갔던 거야. 이제 그거 끊어야 해. 배고파. 그거 줘. 그거 마셔야 잠이 온단 말이야. 다미가 강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강철이 다미를 억지로 소파에 앉히고 해독 주스를 입에 억지로 부어 넣었죠. 다미가 주스를 내뿜으며 발버둥 쳤지만 강철은 힘으로 다미를 꽉 껴안았습니다. 나봐, 박다미. 당신은 MJ그룹 유일한 적통 후계자잖아. 오경자 그 여자가 당신 돼지로 만들어서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정신 차려. 강철의 외침에 다미가 눈물을 쏟으며 강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편 저택 정문 앞에서는 갑자기 수십 명의 여성이 나타나 피켓을 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오경자 여사가 창밖을 내다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미소를 띄웠거든요. 서강철, 네가 감히 내 식탁을 엎어. 네 더러운 과거로 이 집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주마.
여자들이 든 피켓에는 바람둥이 서강철은 사기꾼이다. 내 인생 망친 서강철을 처벌하라는 문구가 가득했습니다. 강철이 소란을 듣고 정원으로 나오자 계모의 사주를 받은 다미의 이복 동생 박승준이 비아냥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야, 매형. 인기가 여전하시네. 이렇게 예쁜 전 여자친구들을 놔두고 왜 하필 우리 누나 같은 돼지랑 결혼해서 이 고생이야. 박승준이 강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강철이 박승준의 손가락을 낚아채 뒤로 꺾어버리자 박승준의 비명이 정원에 울려 퍼졌죠. 아, 이거나. 이 미친 자식이 진짜. 처남, 입 조심해. 그리고 저기서 소리 지르는 여자들 중에 내가 진짜 만난 사람은 한 명도 없네. 돈 받고 알바 뛰는 사람 고용하려면 좀 성의 있게 하지 그랬어. 강철이 박승준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시위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철이 시위대 맨 앞에 선 여자의 귀에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죠. 너 어제 오경자 여사 비서한테 500만 원 입금 받은 거 내가 다 아는데. 이거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 다 사기 공모로 들어가는 거 알지?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슬금슬금 피켓을 내리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순식간에 시위대가 흩어지자 박승준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강철이 박혜숙 여사와 연결된 도청기를 통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준석 씨, 지금이야. 박승준 비자금 세탁하는 유령 회사들 국세청에 찌르세요. 우리가 선제 공격해야 오경자 여사가 정신 못 차립니다. 강철이 승리감에 젖어 저택으로 돌아오자 다미가 처음으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미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눈빛만큼은 아침보다 훨씬 또렷했거든요. 서강철 나 3kg 빠졌어. 이제 몸이 좀 가벼운 것 같아. 다미가 땀방울을 흘리며 강철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철이 다미에게 다가가 땀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저놈들이 당신 발 아래서 기계 만들어줄게. 두 사람의 유대감이 깊어지는 사이 오경자는 자신의 방에서 유언장 공증 서류를 챙기며 무서운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MJ그룹의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계모 오경자는 아침 일찍부터 다미의 방을 찾아와 평소보다 더 화사하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밀었죠. 다미는 강철의 경고를 떠올리며 망설였지만 오경자는 직접 찻잔을 들어 다미의 입가에 억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다미 오늘 이사회에서 네 지분 승계안을 논의할 거란다. 기운 차려야지. 엄마가 너를 생각해서 정성껏 준비한 거니까 딱 한 모금만 마시렴. 네가 건강해야 이 엄마 마음도 놓이지 않겠니? 다미가 거절할 틈도 없이 차를 한 모금 들이켰고 오경자는 다미가 잔을 비우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거든요. 강철이 다미의 상태를 확인하러 방에 들어왔을 때 다미는 이미 초점이 풀린 채 침대 위에서 거품을 물며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박다미, 정신 차려. 야, 박다미, 너 왜 이래? 눈 떠봐. 강철이 소리치며 다미를 안아 올리는 순간 방 안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과 경찰복을 입은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복 동생 박승준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강철의 가슴을 세게 밀쳐내고 수갑을 흔들었죠. 서강철, 우리 누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재산 독차지하려고 약이라도 먹인 거냐? 이 파렴치한 자식,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치려 들어? 이거나 오경자가 준 차 마시고 이렇게 된 거라고. 당장 병원부터 가야 해. 담이 숨 넘어가는 거 안 보여. 강철이 거칠게 저항했지만 경찰들은 강철의 팔을 뒤로 꺾어 차가운 바닥에 거칠게 짓눌렀습니다. 오경자가 뒤편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이사진들과 고용인들에게 외쳤거든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딸. 저 사기꾼 놈이 다미를 죽이려 했어요. 어서 다미를 병원으로 옮겨주세요. 내 딸 살려내. 이 나쁜 놈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다미를 들것에 실어 순식간에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강철은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지며 멀어져가는 구급차를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었죠. 오경자, 당신 천벌 받을 줄 알아. 담이 건드리면 내 손에 죽는다.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당신 목을 딸 거야. 하지만 강철을 태운 차는 경찰서가 아닌 인적이 드문 폐양구 쪽으로 방향을 틀어 속도를 높였습니다. 강철은 뒤늦게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차창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미친 듯이 저항했습니다. 너희 경찰 아니지. 어디로 가는 거야? 당장 차 세워. 세우라고 이 새끼들아. 운전석에 앉은 사내가 경찰 모자를 창밖으로 던져버리며 백미러를 통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조용히 해, 서강철. 너는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그래야 오경자 부회장님이 MJ그룹을 온전히 차지하시거든. 네 재산 날치고는 날씨가 참 좋구나. 차량이 폐양구의 낡은 창고 앞에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고 강철은 끌려 내려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박승준이 킬러들과 함께 대기하며 비릿한 담배 연기를 내뱉고 있었죠. 어이, 매형. 얼굴값하고 사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그 잘생긴 얼굴이 망가질 시간이야. 너같이 천한 놈이 감히 우리 집안 피를 섞으려 해? 꿈도 야무지네. 박승준이 강철의 얼굴을 구두 끝으로 잔인하게 지니기며 킬러들에게 턱짓으로 손짓했습니다. 강철이 피를 토하며 박승준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이를 갈았죠. 다미는 어떻게 했어? 말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다미 몸에 손이라도 댔으면 넌 제명에 못 죽어. 그 돼지. 걱정 마. 지금쯤 엄마가 보낸 사설 정신병원 지하 독방에서 영원히 잠들어 있을 테니까. 자, 형님들, 이 자식 손가락부터 하나씩 정성껏 처리해 주세요. 킬러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순간 창고 밖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구급차 한 대가 창고 문을 굉음과 함께 들이받으며 돌진에 들어왔고 운전석에서 김준석이 내렸죠. 강철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담이 아가씨 모시고 왔습니다. 모두 물러나. 김준석이 구급차 뒷문을 열자 의식을 잃은 줄 알았던 다미가 거친 숨을 내쉬며 육중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미는 박혜숙이 미리 건넨 강력한 해독제를 복용하고 정신을 간신히 차린 상태였거든요. 박승준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나며 킬러들에게 미친 듯이 명령했습니다. 뭐야? 저 돼지가 왜 여기 있어? 저 자식들이랑 같이 다 죽여버려. 불 질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고. 킬러들이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자 김준석이 앞장서서 그들을 막아섰고 강철도 부서진 다리로 기어 박승준의 다리를 낚아챘습니다. 박승준이 품에서 칼을 꺼내 강철의 팔을 길게 그어버리자 끔찍한 비명이 창고를 가득 채웠죠. 서강철, 안 돼. 내 남편 손대지 마. 다미가 비명을 지르며 120kg의 몸으로 박승준에게 멧돼지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분노에 눈이 먼 다미가 초인적인 힘으로 박승준의 목덜미를 낚아채 차가운 벽으로 거세게 밀어붙였거든요. 내 남편 건드리지 마. 이 악마 같은 놈들아. 내가 죽기 전에 너부터 죽여줄게. 박승준이 숨을 헐떡이며 칼을 무작위로 휘둘렀고 다미의 어깨에 선명한 핏자국이 꽃처럼 번졌습니다. 그 사이 킬러 중 한 명이 창고 구석에 쌓인 기름통에 라이터를 던져 불을 붙여버렸죠.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으며 창고 안은 매캐하고 독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미야, 도망쳐. 나 버리고 어서 나가. 여기 있으면 다 죽어. 강철이 바닥에 쓰러진 채 다미를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다미는 피를 흘리면서도 강철을 향해 기어왔습니다. 다미가 강철의 허리를 꽉 껴안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거든요. 싫어. 같이 나가. 당신 없으면 나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야. 제발 나버리지 마, 강철아. 다미가 육중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강철을 부축해 화염 속을 죽기 살기로 뚫고 나아갔습니다. 박혜숙 여사는 별채에서 이 모든 처참한 상황을 도청기로 듣고 있었지만 계모가 보낸 경호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장비를 파괴하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미야, 강철아, 제발 살아다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너희가 MJ의 마지막 희망이야. 통신이 완전히 끊기며 박혜숙 여사의 처절한 울음소리도 정막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창고 건물이 폭발하며 거대한 화염 기둥이 검은 밤하늘을 붉게 수놓았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불타는 창고 잔해 속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경자는 저택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다미에 부고 기사가 속보로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허가 된 항구 근처 바닷가에서 다미와 강철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젖은 흙 위로 처절하게 기어 올라왔습니다. 김준석이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을 발견하고 달려와 서둘러 비밀 요양소 차량에 태웠죠. 다미는 정신을 잃어가는 강철의 손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꼭 쥐며 복수의 불꽃을 더욱 뜨겁게 태웠습니다. 창고가 폭발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MJ그룹의 전속 홍보팀은 긴급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폐양구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MJ그룹의 장녀 박다미와 사위 서강철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비보였죠. 오경자 부회장은 사고 현장에서 오열하며 실신하는 연기를 펼쳤고 매수된 검경 인맥들을 동원해 현장을 서둘러 통제했습니다. 화염의 온도가 워낙 높아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유해가 소실되었다는 발표가 나기까지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세간에서는 비운의 상속녀가 결국 비극적인 마침표를 찍었다며 떠들썩했지만 이는 모두 박혜숙 여사가 역이용한 오경자의 오만이었습니다. 박혜숙 여사는 김준석을 통해 현장에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체 조직과 다미의 소지품 일부를 흘려 오경자가 사망을 확신하게 만들었죠. 적들이 방심한 틈을 타 박 여사는 두 사람을 깊은 산속의 비밀 요양소로 옮겨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시켰습니다. 요양소의 새벽은 서늘한 안개로 가득 찼습니다. 강철은 화상 입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다미가 잠든 침대 곁에서 밤을 꼬박 새웠죠. 방 문이 열리고 박혜숙 여사가 휠체어를 탄 채 김준석의 도움을 받아 들어왔습니다. 서서방 고생 많았네. 다미를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오경자 그 여우는 자네들이 한 줌의 재가 된 줄 알고 취임식 준비에 여념이 없다네. 강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 여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미가 저를 구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저를 업고 나온 건 다미였으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죽은 사람 취급하니 오히려 잘 됐습니다. 조용히 칼을 갈 수 있으니까요. 박 여사가 다미의 부어오른 얼굴을 안쓰럽게 어루만지며 김준석에게 손짓했습니다. 준석아, 준비한 약장을 가져오너라. 이제 다미 몸속에 쌓인 15년간의 독을 단번에 쏟아내야 한다. 서서방, 자네는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게야. 과정이 아주 고통스러울 거거든. 김준석이 낡은 목조 약상자를 열자 은은한 약초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혜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느다란 은침을 꺼내 다미의 혈자리를 하나둘 찌르기 시작했죠. 잠시 후 다미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기 시작했거든요. 아, 뜨거워.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서강철 살려줘. 다미가 침대 시트를 찢을 듯이 움켜쥐며 울부짖자 강철이 다미의 어깨를 꽉 눌러 잡았습니다.
담이야, 조금만 참아. 이거 견뎌야 오경자 그 여자한테 복수할 수 있어. 내 손 잡아. 담이의 몸에서 검붉은 땀과 함께 역한 냄새가 나는 진액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혜숙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을 고쳐 잡으며 냉정하게 소리쳤죠. 서서방, 담이가 정신 놓지 않게 계속 말 걸게. 지금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담이는 영영 깨어나지 못해. 강철은 눈물을 닦아낼 새도 없이 담이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박담이, 당신은 아직 젊어. 예전에 그 아름답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주주총회 가서 그 인간들 보란 듯이 짓밟아 줘야지. 건강해져서 나랑 같이 수목원 가기로 했잖아. 내가 당신 등에 업고 숲길 다 걷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지옥 같은 사투가 사흘 밤낮 동안 계속되었고 요양소 마당에는 담이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마침내 담이의 몸을 짓누르던 거대한 부종이 기적처럼 가라앉기 시작했죠. 박 여사가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침을 거두며 김준석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이제 겨우 독소만 뺐을 뿐이네. 15년간 강제로 불린 살은 이제부터 제 살을 깎는 고통으로 덜어내야 해. 서서방, 자니가 담이의 그림자가 되어주게. 훈련 첫날, 담이는 요양소 뒷산의 완만한 경사조차 오르지 못하고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120kg의 무게는 담이의 무릎과 발목을 사정없이 짓눌렀거든요. 못하겠어, 강철아. 숨이 안 쉬어져. 그냥 여기서 혀 깨물고 죽는 게 편하겠어. 담이가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통곡하자 강철은 차갑게 등을 돌리며 산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죽어. 당신이 여기서 진짜로 죽어버리면 오경자는 축배를 들겠지. 당신 아버지가 일군 MJ그룹이 그 여자 손에 넘어가서 공중분해되는 꼴을 무덤에서 보고 싶어? 일어나, 박담이. 당신 죽을 힘은 있어도 일어설 힘은 없어. 강철의 모진 말에 담이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다시 바닥을 짚었습니다. 강철은 직접 산에서 캔 약초와 소금기 하나 없는 퍽퍽한 살코기만을 담이의 입에 밀어 넣었죠. 보름이 지나자 담이의 몸에서 수분과 독소가 빠지며 100kg대에 진입했습니다. 항상 부어있던 손가락의 마디가 보이기 시작하자 담이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죠. 강철아, 이것 봐. 반지가 들어가려 해. 나 정말 사람처럼 변하고 있는 거지. 아직 멀었어. 겨우 문턱 넘은 거야. 다시 뛰어. 강철은 담이의 응석을 받아주지 않고 더욱 혹독하게 다그쳤습니다. 훈련 한 달째, 담이는 80kg의 벽을 깨기 위해 요양소 지하에 마련된 얼음물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추위에 떨며 이가 맞부딪히는 소리를 내는 담이를 보며 강철의 가슴도 미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죠. 서강철, 나 너무 추워.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 참아. 오경자가 당신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찬물 세수야. 그 여자가 흘릴 눈물은 이것보다 훨씬 더 차가울 테니까 견뎌. 강철은 떨고 있는 담이의 어깨를 감싸주며 함께 찬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2달이 지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담이의 몸무게가 70kg대에 안착하며 묻혀있던 이목구비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동그랗던 얼굴형은 갸름해졌고 늘어진 살들은 강철의 마사지와 지옥 같은 운동으로 탄력을 찾았습니다. 박혜숙 여사는 매일 밤 담이의 전신에 약물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 살이 트지 않게 관리했죠. 서서방, 담이의 원래 골격이 보이기 시작하네. 정말 고생 많았네. 아닙니다, 여사님. 담이가 견뎌낸 겁니다. 저는 옆에서 소리만 지른 것뿐이죠. 마지막 3달째, 담이는 이제 산길을 구보로 올라갈 정도로 체력이 붙었습니다. 50kg대의 안착을 목표로 담이는 하루에 오직 물과 소량의 단백질만 섭취하며 버텼죠. 체력이 바닥나 쓰러질 때마다 강철은 담이를 등에 업고 산 정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담이야, 저 아래를 봐. 저기 어딘가에 MJ그룹 사옥이 보여. 내일이면 당신이 저곳의 주인이 되는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응? 강철의 따뜻한 위로에 담이는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맸습니다. 마침내 목표했던 50kg대에 도달한 날, 박혜숙 여사는 15년 전 담이의 어머니가 물려주었던 고급 실크 드레스를 내밀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선 담이의 모습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거울 속에는 예전의 육중한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우면서도 우아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절세미녀가 서 있었죠. 움푹 팬 쇄골과 가느다란 목선,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는 영락 없는 MJ의 여왕이었습니다. 강철은 멍하니 담이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담이야, 너 정말 내가 알던 그 박담이 맞아? 세상에 꿈을 꾸는 것 같아. 당신 정말 아름답다. 담이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동자에는 예전의 공포 대신 차갑고 단단한 복수의 칼날이 서려 있었죠. 서강철, 나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이미 그 창고에서 죽었을 거야. 이제 그 인간들한테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야. 담이의 목소리는 이제 쉰 소리 하나 없이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준석이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태블릿을 내보였습니다. 의사님, 내일 오전 10시 MJ그룹 본사에서 오경자 부회장의 회장 취임식이 열립니다. 박승준은 이미 취임식 후 선상 파티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기자들도 수백 명 몰려올 예정입니다. 강철이 담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승리감에 젖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준석 씨, 내일은 파티가 아니라 장례식이 될 겁니다. 할머님께서 준비해 두신 주식 의결권 서류랑 비자금 장부들 다 챙기세요. 우리 마누라, 전 세계가 놀랄 만큼 화려하게 복귀시켜야 하니까. 박혜숙 여사가 담이의 목에 어머니의 유품인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가거라 담이야. 가서 내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MJ를 되찾아오너라. 이 할미가 끝까지 지켜보마. 억울하게 돌아가신 네 아버지의 넋을 달래줘야 한다. 담이는 15년 만에 신어보는 높은 하이힐을 신고 당당하게 요양소를 나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새벽 안개를 가르며 서울로 향하는 동안 담이는 창밖을 보며 복수의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강철은 그런 담이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담이의 손가락은 이제 가늘고 섬세해졌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MJ그룹 본사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대한민국 정재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MJ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기 주주총회이자 박 회장의 사후 공석이었던 회장 자리에 오경자 부회장이 정식으로 등극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죠. 입구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장진을 쳤고 로비 중앙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MJ그룹 제2의 도약 신임 회장 오경자 취임이라는 문구가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승리자들의 오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내부는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오경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은백색 실크 수트를 차려입고 마치 이미 천하를 손에 쥔 여왕처럼 거만하게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복 동생 박승준이 승리감에 도취하여 샴페인 잔을 흔들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딱 30분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MJ가 온전히 우리 손에 들어오는 시간이요. 그 비계 덩어리 박담이랑 사기꾼 놈은 차가운 바다 밑바닥에서 물고기밥이 됐을 텐데 누가 감히 우리 앞길을 막겠습니까? 박승준이 귓속말로 비열하게 속삭이자 오경자가 우아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래, 승준아. 세상은 결국 살아남은 자의 것이고
승자가 쓴 것이 곧 역사가 되는 법이지. 오늘부로 박담이라는 지저분한 이름은 MJ의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질 거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오전 10시 정각. 육중한 문이 닫히고 사회자의 시작 선언과 함께 장례가 정돈되었습니다. 오경자가 위풍당당하게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서 승리에 찬 취임사를 읽으려던 그 찰나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거대한 청동문이 단단한 금속 마찰음을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마치 폭발음과도 같은 굉음에 모든 시선이 뒤쪽 문으로 쏠렸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등장한 두 남녀의 실루엣에 장례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한 남자는 붕대를 감은 팔을 한 채 당당한 책으로 서 있었고 그 곁에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압도적인 아우라의 여인이 서 있었거든요. 검은색 오프숄더 드레스 위로 드러난 가느다란 쇄골과 날카로운 목선, 모델보다 더 완벽한 팔등신의 탄탄한 비율, 가리고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120kg의 거구였던 과거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50kg대의 우아하고 강력한 여신의 등장이었습니다. 누구야? 새로 계약한 광고 모델인가? 저 옆에 있는 남자는 분명 사고로 죽었다던 서강철 아니야. 하객들이 미친 듯이 술렁이기 시작하자 오경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박승준이 당황해서 샴페인 잔을 떨어뜨리며 소리쳤죠. 외부인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난입이야. 보안팀, 저 인간들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해. 하지만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cm가 넘는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짓누르는 또각 소리가 규칙적인 심장 박동처럼 행사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여인이 단상 바로 밑까지 다가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오경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여인의 붉은 입술이 비릿하면서도 서늘하게 호선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딸 자식 제삿날도 안정해놓고 축배부터 터뜨리시면 섭섭하죠. 제가 너무 늦게 왔나요? 그 목소리는 과거 약물에 찌들어 쉬어 터졌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맑고 청아하면서도 좌중을 압도하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죠. 오경자는 마이크를 잡은 손을 바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냐 너? 네가 감히 어디라고 박다미의 이름을 사칭해. 내 딸 다미는 불의의 사고로 유해조차 찾지 못하고 죽었어. 내가 박다미다. 여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하며 품 안에서 자신의 신분증과 박 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황금 인장을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순간 전광판의 강렬한 조명을 받은 황금 인장이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장내를 휘감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박담이라고. 3개월 만에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신분증이 진짜야. 저 눈빛. 돌아가신 박 회장님과 똑 닮았어. 이 사진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는 사이 서강철이 단상 위 전광판 컨트롤러를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오경자의 화려한 양력 대신 추악한 범죄의 기록들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경자가 다미에게 신경마비제와 호르몬제를 강제 주입하라고 지시하는 은밀한 영상, 그리고 폐양구 창고 폭발을 모의하며 흔적도 없이 태워 죽여라라고 내뱉는 육성 녹취록이 홀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죠. 이건 다 조작이야. 저 사기꾼 놈이 AI로 만든 가짜라고. 속지 마세요. 오경자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다미는 이미 단상 위로 성큼 뛰어올라 오경자의 멱살을 낚아챘습니다. 박혜숙 여사에게 전수받은 정통 격투술의 힘이 실린 다미의 손길은 단호하고 매서웠죠. 조작? 그럼 15년 동안 당신이 나를 돼지로 만들어서 사육하며 찌른 내 몸에 수천 개의 주사바늘 구멍도 조작인가? 내 아버지를 독살하고 그 자리를 가로채려 했던 그 탐욕도 조작이냐고.
다미가 오경자를 그대로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가녀린 몸 어디에서 그런 괴력이 솟구치는지 오경자는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뒷문이 다시 열리며 휠체어를 탄 박혜숙 여사가 원로 주주들과 검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동장했습니다. 오경자, 네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나 박혜숙이 이 자리에 선 것이 곧 증거다.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내 아들 박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자 MJ의 정당한 주인인 박담이다. 박 여사의 사자 후에 하객들은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원로 주주들은 즉석에서 오경자의 부회장 해임안과 박담이의 회장 취임안을 발의했고 압도적인 지지 속에 가결되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 죽여버릴 거야. 오경자가 머리를 산발한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고 이복 동생 박승준 역시 김준석의 무력에 제압당해 바닥을 기며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다미는 차가운 눈으로 무너진 그들을 내려다본 뒤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비어있는 회장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미가 의자에 앉는 순간 그녀를 비웃고 멸시했던 이 사진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부로 MJ의 주인은 바로 저 박담이입니다. 나를 비웃고 오경자에게 기생했던 자들은 지금 바로 짐 싸서 나가시면 됩니다. MJ의 배신자의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습니다. 다미의 압도적인 위엄에 대강당 안에는 전율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강철은 그런 다미의 곁에 서서 처음으로 바람둥이의 가벼운 눈빛이 아닌 한가문의 당당한 주인이자 동반자로서 뜨거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모든 인파가 빠져나간 뒤 다미는 회장실 창밖의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철이 다가와 다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박 회장님. 이제 정말 당신 세상이야. 아니, 강철아. 내 세상이 아닌 우리 세상이야. 당신이 내 손을 놓지 않았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다미는 강철의 손을 꼭 잡으며 그에게 그룹 부회장 자리를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순간도 잠시 김준석이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회장님, 비상입니다. 연행되던 박승준이 호송 차량을 탈취해 도주했습니다. 지금 강철님의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무전입니다. 그놈 지금 완전히 미쳤습니다. 강철의 안색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복수의 성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벼랑 끝에 몰린 쥐 새끼 박승준의 광기 어린 마지막 인질극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강철아, 가자. 내 시부모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이번엔 법이 아니라 내 손으로 찢어 죽여줄게. 다미의 눈에 다시금 서늘한 복수의 도끼가 서렸습니다. 두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뒤로한 채 가족을 구하기 위한 최후의 전쟁터로 몸을 던졌습니다. MJ그룹의 주주총회장이 승리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던 것도 잠시 서강철의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발신인은 이미 차가운 수갑을 차고 감옥으로 향했어야 할 박승준이었죠. 강철이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스피커 너머로 고막을 찢는 듯한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함께 가스가 새어나오는 섬뜩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서강철. 재벌가 사위 노릇하니까 세상이 다 네 발밑 같지? 근데 어쩌냐. 네 부모님은 지금 지옥행 급행열차 맨 앞칸에 타셨는데 인사나 나눠더라. 이게 마지막 일 테니까. 휴대폰 화면 속에는 강철의 노부모가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낡은 시골집 거실 한복판에 굴욕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십 개의 부탄가스통이 기괴한 재단처럼 쌓여 있었고 박승준은 피 묻은 정장 차림으로 한 손에는 날카로운 절구 나무 방망이를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든 채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혼자 와.
경찰에 알리거나 그 독한 년 박담이 데려오면 바로 불 붙인다. 딱 1시간 준다. 늦으면 네 부모는 이 집과 함께 가루가 될 거야. 강철의 안색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창백해지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옆에서 화면을 지켜보던 다미의 눈동자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살기가 서렸죠. 강철이 넋이 나간 채 밖으로 뛰어나가려 하자 다미가 그의 팔을 부러뜨릴 듯 강하게 낚아채 세웠습니다. 강철아, 제발 정신 차려. 혼자 가면 셋 다 죽어. 이건 죽어가는 쥐가 치는 마지막 발악이자 함정이야. 내 부모님이야. 저 미친놈이 라이터를 들고 있다고. 나 때문에. 나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런 수모를. 강철이 절규하며 자신의 가슴을 내리치자 다미가 그의 뺨을 두 손으로 힘껏 감싸주며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단단했습니다. 나 믿어. 내 남편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야. 내 인생을 건졌던 것처럼 당신 부모님도 내가 건져내. 준석 씨, 지금 당장 헬기 띄워. 그리고 잠입 전문팀 편성해서 시골집 후방 완전히 차단해. 가자, 강철아. 우리 가족 구하러. 강원도의 인적 드문 시골집. 어둠이 짙게 깔린 집 주변은 기괴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승준은 이미 이성을 잃은 채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경자가 구속되었다는 소식과 자신의 모든 권력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에 완전히 미쳐버린 상태였죠. 나만 죽을 순 없지. MJ고 뭐고 다 같이 제가 되어버려야 해. 박담이 그년이 보는 앞에서 네 소중한 것들이 타 죽는 꼴을 보여주마. 그는 절구방망이로 거실 탁자를 내리찍으며 광기를 분출했습니다. 그때 집 마당으로 강철의 차가 굉음을 내며 급정거했습니다. 강철이 차에서 내려 두 손을 높이 든 채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승준, 나왔다. 내가 왔으니까 부모님은 제발 풀어줘. 네가 원하는 건 나잖아. 내 목숨이잖아. 오, 드디어 오셨네. 우리 잘생긴 매형. 박승준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절구방망이로 강철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딱딱한 나무 감촉이 강철의 피부를 파고들었죠. 그는 강철을 무릎 꿇리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망이로 옆구리를 타격하는 소리와 강철의 신음이 거실에 가득 찼지만 강철은 부모님을 향해 피 섞인 미소를 지으며 견뎌냈습니다. 박승준은 강철의 손에 구겨진 지분 포기각서를 쥐어주며 광기 어린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여기 사인해. 그럼 부모님은 살려줄게. 대신 넌 여기서 나랑 같이 불꽃놀이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어때, 근사하지? 그 순간 지붕 위에서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하강한 다미가 특수 제작된 강화 유리를 박살내며 난입한 것이었죠. 건강하고 날렵해진 몸은 마치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유연하면서도 위협적으로 허공을 갈랐습니다. 박다미. 박승준이 경악하며 방망이를 휘두르려 했지만 다미의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방망이가 멀리 튕겨나갔고 다미는 곧바로 박승준의 목덜미를 낚아채 벽으로 세게 맺혔습니다. 내 가족 건드리면 찢어 죽인다고 했지. 이 벌레만도 못한 새끼야. 다미가 박승준의 안면을 주먹으로 지시겼습니다. 박 여사에게 전수받은 무자비한 살인 기술이 실린 타격에 박승준의 비명조차 나오지 못했죠. 하지만 박승준은 바닥을 기며 미리 뿌려둔 휘발유 위로 라이터를 기어이 던졌습니다. 다 같이 지옥으로 가자. 화르륵. 순식간에 불꽃이 뱀처럼 거실을 집어삼켰습니다. 노부모는 김준석이 후방 창문을 깨고 들어와 안전하게 밖으로 탈출시켰지만 노후된 집의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며 강철의 다리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강철아! 서강철! 다미야, 도망쳐!
곧 가스가 터질 거야. 어서 나가라고 제발. 강철이 피를 토하며 절규했지만 다미는 요동도 하지 않고 시뻘겋게 달아오른 거대한 나무 기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 서너 명이 붙어도 꼼짝하지 않을 육중한 무게의 석가래가 강철의 하반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다미가 이갈리는 소리를 내며 그 뜨거운 석가래를 맨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팔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고 고운 피부 위로 지독한 화상이 번졌지만 다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 거구를 지탱하며 길러진 하체의 근력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복수심이 초인적인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으아 마이너스. 다미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석가래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강철이 밑에서 몸을 빼냈고 다미는 강철을 들쳐 메고 창밖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콱콱쾅. 두 사람이 허공으로 몸을 던짐과 동시에 시골집은 거대한 화염 구름을 일으키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자욱한 마당. 다미는 강철을 품에 안은 채 젖은 흙바닥을 굴렀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김준석과 구조된 부모님이 통곡하며 그들에게 달려왔습니다. 다미는 화상으로 엉망이 된 손으로 강철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강철아. 정신 들어. 나봐, 강철아. 강철이 가까스로 눈을 뜨며 다미의 타버린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여자야. 왜 그랬어? 네 몸이 이게 뭐야? 당신 없는 세상은 필요 없다고 했잖아. 120kg일 때도 지금도 내 목숨은 당신 거야. 다미가 피 섞인 미소를 짓자 멀리서 전신에 불이 붙은 박승준이 괴성을 지르며 숲속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이미 숲 주변은 김준석의 요원들에 의해 철저히 봉쇄되어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린 그 밤, 다미와 강철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경자와 박승준의 영원한 매장, 그리고 MJ그룹을 진정한 정의의 가문으로 재건하는 마지막 걸음뿐이었습니다. 시골집을 집어삼켰던 거대한 화염은 꺼졌지만 그날 밤의 참혹한 광경은 멈추지 않고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다미와 강철이 사지로 향하기 전 김준석 기사가 시골집 곳곳에 미리 매설해 두었던 초소형 특수 카메라와 드론이 박승준의 광기 어린 폭언과 방화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박혜숙 여사는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MJ그룹 공식 채널과 국내외 모든 언론사에 송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신문의 일면과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는 단독 MJ그룹 박승준 전무, 친누나와 매형 일가족 살해 기도 및 방화 현장 영상 입수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돼지라고 비하하며 15년 동안 다미를 약물로 사육했던 오경자의 실체와 그 아들이 벌인 끔찍한 인질극에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동정표를 구걸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던 오경자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거품을 물고 병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뒤 화상 치료를 받던 다미는 팔과 어깨에 하얀 붕대를 감은 채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가녀린 몸에 환자복을 걸치고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예전의 둔한 거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처연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복수의 여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15년을 견뎠고 어젯밤 죽음의 문턱에서 남편과 함께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오경자 부회장과 박승준 전무는 오직 탐욕을 위해 천륜을 저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이 은닉해온 수천억 대의 비자금 장부와 살인 공모 증거를 검찰에 정식 제출합니다. 또한 제 아버지를 서서히 독살하려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 속에는 차가운 칼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 뒤편에는 구출된 서강철의 노부모가 다미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화염 속으로 몸을 던진 며느리를 위해 증언석에 섰습니다. 우리 다미, 이 착하고 예쁜 아이를 짐승처럼 가두고 죽이려 한 저 악마들을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내 며느리가 그 무거운 불덩이를 맨손으로 들어 올려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MJ의 주인이기 전에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킨 영웅입니다. 강철의 어머니가 오열하며 다미를 껴안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물론 이를 지켜보던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강철에 대한 사기꾼 바람둥이라는 오명 역시 순식간에 아내를 위해 헌신하고 부모를 지켜낸 비운의 로맨티스트로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그 시각 숲속으로 도망쳤던 박승주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흉측해진 몰골로 밀항을 시도하려던 부두에서 김준석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며 바닥을 기었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야유 속에 경찰차로 압송되었습니다. 오경자 역시 병실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녀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이 계란을 던지며 살인마 오경자를 연호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역대급 카타르시스였습니다. 박다미는 회장으로서 첫 공식 업무로 인적 청산을 단행했습니다. 오경자에게 아부하며 다미를 멸시하던 중역들은 단 하루 만에 모두 해임되었습니다. 다미는 그 공석에 김준석을 비롯해 박혜숙 여사가 10수년간 남몰래 키워온 정의 인재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사진과 주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강철을 공식적인 MJ그룹 수석 부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서 부회장님, 이제는 당신이 내 옆에서 당당하게 MJ를 이끌어줘요. 우리는 더 이상 매매혼으로 엮인 사이가 아니니까. 당신은 이 회사의 주인이자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강철은 다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습니다. 그는 과거 사람의 마음을 훔치던 기술을 이제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진심을 전하는 경영 지략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사건 발생 2달 후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면회실. 수의를 입고 수감 번호 405번을 단 오경자가 초췌한 모습으로 유리창 너머 다미를 마주했습니다. 화려했던 보석과 실크 정장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도끼와 원망뿐인 노파의 몰골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너를 25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오경자가 미친 듯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발악하자 다미는 가늘고 아름다운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톡톡 두드린 뒤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새어머니, 아니 오경자 씨. 당신이 내 아버지께 했던 짓, 그리고 내게 주입한 보라색 독약. 이제 평생 그 안에서 천천히 곱씹으며 갚으세요. 당신 아들 승준이는 어제 교도소 안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몰매를 맞고 독방으로 옮겨졌다더군요. MJ그룹 황태자 타이틀이 감방에서는 꽤나 비싼 값을 치르게 하나 봐요. 오경자는 비명을 지르며 유리창을 손톱으로 긁어댔지만 다미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구치소 정문을 나서는 다미 앞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곳에는 꽃다발을 든 강철이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혜숙 여사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것을 확인하고 다미와 강철을 본가 별채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선대 회장이 남긴 진짜 황금 인장과 함께 가문이 숨겨진 자금줄을 다미에게 온전히 넘겼습니다. 다미야, 이제야 제 주인에게 돌아가는구나. 이 인장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네 아버지가 이 나라 경제를 위해 흘린 땀방울의 무게다. 너라면 이제 MJ를 진정으로 빛나게 할 수 있겠어. 서서방, 자네도 우리 담이 잘 부탁하네. 걱정 마십시오, 여사님. 제 심장이 뛰는 한다미와 MJ를 지키겠습니다. 박혜숙 여사는 평화로운 은퇴를 선언하며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모든 어둠이 거친 MJ그룹 저택에는 더 이상 차가운 약물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철의 부모님이 직접 담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다미와 강철의 진심 어린 웃음소리가 저택의 모든 방을 채워나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절한 파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의 흉터를 보듬는 치유와 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미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20kg의 지옥에서 탈출해 사선을 넘나들었던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여왕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복수의 화염이 지나간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MJ그룹 본사 빌딩은 예전에 무거웠던 권위주의를 벗어던지고 투명하고 세련된 유리 외벽만큼이나 젊고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9시 본사 로비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서자 수많은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여인은 1년 전 주주총회장을 경악하게 했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완벽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죠. 올해로 38살이 된 MJ그룹 회장 박다미. 그녀는 꾸준한 자기관리와 운동을 통해 탄탄한 몸매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매일 아침 대한민국 여성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워너비 CEO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에는 신규 수목원 조성 사업 최종 결제가 있고 오후에는 사업 부회장님과 함께하는 복지재단 설립 기념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준석 이사가 정중하게 보고하자 다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과거 계모 오경자가 휘둘렀던 가짜 유언장 대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MJ의 사업 계획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오경자와 박승준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수트 대신 수감 번호가 적힌 수의를 입은 두 사람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오경자는 수감 생활 도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마비 증세로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고 박승준은 온몸의 화상 자국과 다른 수수들과의 잦은 마찰로 인해 초췌하기 이를 데 없었죠. 피고인 오경자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 박승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자 오경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가 MJ의 안주인이야. 박담이 그년이 내 자리를 뺏은 거라고. 그녀의 발악은 허망하게 법정 벽을 울릴 뿐이었습니다. 호송차에 실려나가는 그들의 뒤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발밑에 두었던 탐욕의 끝은 그렇게 차가운 철창 안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미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서강철 부회장과 함께 그들이 그토록 약속했던 비밀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1년 전 피칠갑이 된 채 서로를 구했던 시골집 근처에 다미가 직접 조성한 치유의 숲이었죠. 초여름의 싱그러운 녹음이 가득한 수목원 오솔길을 다미와 강철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철은 이제 바람둥이 시절의 가벼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신뢰받는 경영인이자 다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철아, 저기 봐. 저번에 우리가 심었던 목련나무가 벌써 이렇게 자랐어. 다미가 가리킨 곳에는 푸른 잎을 틔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강철은 웃으며 다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도 이 나무처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것 같네. 두 사람은 수목원 가장 깊숙한 곳,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 설치된 나무 그네 앞에 멈춰 섰습니다. 120kg이었던 시절, 다미가 줄이 끊어질까 두려워 쳐다보지도 못했던 바로 그 그네였죠. 강철은 다미를 그네에 앉히고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의 등을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아, 나 정말 날아갈 것 같아. 줄이 하나도 안 불안해.
다미가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발을 굴렀습니다. 공중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그녀의 실루엣은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네를 타던 다미가 내려오자 강철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20억짜리 계약을 맺던 날의 황금 인장이 아닌 수수하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미야, 20억에 팔려왔던 무능력한 서강철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 서강철로서 정식으로 다시 묻고 싶어. 평생 내 옆에서 내 손잡고 같이 걸어줄래? 이제는 계약서가 아니라 내 심장으로 당신을 지킬게. 다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강철의 목을 껴안으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바보야, 그걸 왜 이제 물어? 당신 없으면 나 벌써 죽었을 거라니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입맞춤 위로 숲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강철은 약속대로 다미를 번쩍 들어 등에 업었습니다. 다미는 강철의 등에 매달려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강철아,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우리 새 식구가 될 것 같아. 강철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미를 내려놓고 그녀의 배를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정말이야? 다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의 오열 섞인 웃음소리가 수목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옥 끝에서 만난 괴물 신부와 사기꾼 남편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맞이하며 진정한 행복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제주도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미의 할머니 박혜숙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MJ의 황금 인장은 이제 권력의 상징이 아닌 사랑과 책임의 유산으로 그들의 침대 머리맡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15년의 사육과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계절은 가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영원히 시들지 않을 찬란한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20kg이라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죽음만을 기다리던 박다미, 그리고 빚더미 위에서 벼랑 끝에 서 있던 서강철. 두 사람의 기적 같은 복수극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지옥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강철의 진심 어린 손길에 삶의 의지를 되찾았고, 강철은 다미의 복수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미를 옥죄었던 약물의 도끼는 빠져나갔고, 그 자리는 이제 서로를 향한 단단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찼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겉모습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소중한 사람을 위해 화염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박다미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120kg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웠던 증오를 내려놓고 가장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의 긴 여정을 함께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서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